이 식사 후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세포를 파괴하고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요즘은 일반인 분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막 보편화되지 않을 때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아봤었는데요. 제가 좀 충격이 빠졌던 게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고구마였습니다. 맞아요. 고구마는 근데 GI 지수가 낮다고 써 있어서 감자보단 고구마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먹을 찐고구마와 생고구마와 군고구마의 차이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맛도 군고구마가 이렇게 훨씬 맛있어요. 달아지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물에 구우면 뭐든 달아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고구마 막 잘 챙겨 드시니까 그렇죠. 저도 그 당시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그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했는데 244로 오른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별을 했던 게 누구랑 혈당 측정기랑요? 네, 아니요. 고구마랑. 고구미다. 고구미라. 또 하나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맞아. 무엇을 언제? 네, 맞아. 제가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네. 저녁을 뭐 예를 들면 8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굶고 12시에 딱 약과를 3개 먹었습니다. 약과요? 네. 3개 먹었는데요. 260으로 팍 오르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식은땀도 나는 것 같고 막 현기증도 막 있어서 쟀어요. 60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치솟았더니 그러니까. 치솟았다가 확 떨어졌는데 건강이 딱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또 한 번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약과를 먹은 거죠. 한 130? 그냥 뭐 아주 비슷하게 좋은데? 머물러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좀 좋은 걸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걸 한 입을 먹더라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잡히고 맞아요. 나면 다이어트나 저속 노화가 훨씬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속노화의 주범, 저속노화의 방해꾼 두 번째는 네. 염증입니다. 염증. 네, 염증성 물질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뭐 스트레스나 감염에 의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이 혈관 질환 같은 내부 요인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몸의 장기나 세포에 이 악영향을 준다는 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몸속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면요. 면역 체계까지도 약화가 되면서 몸속의 주요 장기들이 본격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노화를 이야기할 때 7대3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의 70%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고 30%만 유전에서 비롯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7대3이 아니라 9대1 정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동감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 저속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가장 먼저 식단에서 나타났습니다. 혹시 먹는 거. 약사님은 식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있어요? 차린 식단이 와, 진짜 건강식이다. 제 식단을 살펴보면 좀 공통점이 있는데 뭐 샐러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저는 이 조속 노화 식단의 핵심이 혈당 조절과 이 근육 유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공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뭐 흰 밀가루, 빵, 떡, 면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줄여주시고 현미나 귀리와 같은 그런 복합 탄수화물 또 콩을 넣으면 또 좋긴 하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꼭꼭 씹어 먹으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소화의 문제 때문일까요? 꼭꼭 씹으면서 일단 내장의 과부하를 좀 줄여주면서 아무래도 그게 저속의 가장 키포인트고 아무래도 이 소화 효소가 씹을 때 많이 나오니까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다 같은 맥락 아닐까요? 이제 이것 관련해서 실험에 또 참여를 했었는데요. 선생님 이제 몸짱 약사님 아니고 실험의 아이콘. 네. 실험. 제가 5분 동안 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30분 동안 똑같은 음식을 같이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결과는 이제 30분 동안 이제 음식을 먹은 분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막 약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저는 일주일 만에 3kg가 쪘었어요. 아이고. 이제 저는 이제 빨리 먹었더니 소화가 이제 더디고 사실 뭔가 돌멩이가 계속 얹히는 쌓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안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이상하게 밤만 되면요. 야식이 당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먹고 이제 자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이제 3kg가 쪘었는데 제가 사실 충격에 빠졌던 그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왠지 빨리 먹기만 했다고 음식량도 똑같은데 3kg가 더 쪘다는 네. 게. 와. 그게 이제 희한하게 밤에 야식이 더 당겼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야마나카 신야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일본에. 네. 근데 그 과학자는 노화된 세포가 있고 또 젊은 세포가 있고. 근데 보통 젊은 세포들은 이 줄기세포라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정자 난자가 만나도 배아 줄기세포가 되고, 그리고 이런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런 모낭 줄기세포가 있고. 맞아. 그러면은 이런 유전자가 사람 몸에 25,000개가 넘는데 이 노화된 세포를 다시 줄기세포로, 즉 젊게 만들어주는 유전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을 것 같죠? 네. 이 야마나카 신야 과학자가 노화된 세포랑 젊은 이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뭐가 다르게 켜져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오직 줄기세포들만 독특한 유전자 몇 개가, 24개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거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24개 유전자를 이제 솎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딱 추리고 솎아냈더니 딱 4개의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이제 야마나카 팩터 유전자라 그러고 처음 들어요, 진짜. 실험을 해봐요. 늙은 세포한테, 노화된 세포한테 넣어봐요. 이 노화된 세포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젊어졌나 혹시? 젊어졌어요? 회 줄기세포로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대박. 이거 혁명 아니에요? 혁명?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와. 그걸 좀 더 팬시하게 고르고 골라서 딱 3개만 넣어도 이제 노화된 세포가 줄기세포로 돌아가는 걸 발견했고, 이거를 이제 OSK 팩터,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싱클레어 노화의 종말을 쓰신 이 노화 연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과 한국 과학자 양재현 박사님이 늙은 쥐한테 OSK 팩터, OSK 유전자 3개를 넣었더니 늙은 쥐가 젊어지는 거예요. 오, 포유류한테도 되고. 우와. 됐네. 우리 운동이고 뭐고 다 필요 우와, 없고 그럼 그거만 주사하면 되잖아. 그거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사로 맞는 그래서 건가요? 이게 이제 생쥐니까 좀 더 큰 고등동물, 대동물에 넣고 사람한테 해보자 했는데 텔로머레이즈처럼 너무 많이 때려놓으면 이게 또 너무 세포가 싱싱해져가지고 어떤 세포가 많은지. 그럼 암세포 그렇죠. 이게 항상 조절해야 돼요. 레시피구만요. 네. 이 자연의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야. 그 적당한 밸런스를 과학자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재원쌤한테 멀리 해야 됩니다. 재원쌤 분명히 자기한테 맞으러 갈 주세요. 수도 있겠죠. 분명히 하시죠. 시간대가 그렇죠? 보통 공복 시간 뭐 한 12시간 보통은 그게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뭐 24시간을 굶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하는 분들이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어느 정도면 최적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실행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16대 8 정도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크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최선의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꾸준히 유지 가능하다. 유지 가능하다. 네. 뭘 먹느냐에 따라도 그 속도가 좌지우지되는 게 상당히 크잖아요. 살면서 내 몸을 망쳤던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제일 달콤하고. 맛있는 거. 왜냐면 배고플 때 요만한 컵에 그 반잔을 딱 마시면 당이 쫙 올라가면서 맞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확 나는데. 맞아요. 아, 그 그걸 맛을 잊지 알면. 못해서. 그리고 온갖 양념이 다 때려 들어가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맛있는 음식들. 맞아요. 정리하자면 뭐 고당분, 고지방, 고염분,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먹는 음료 있잖아요. 네. 전부 다 그냥 설탕이 아니라 과당이 들어있어요. 네, 과당은 같은 당이지만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 노화를 억제해주는 방어막 뭐였죠? 텔로미어. 그렇죠, 텔로미어. 초가공식품을 하루 4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텔로미어 기여가 굉장히 빠르게 짧아지고요. 사망 위험이 무려 62%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결국 이 비만과 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네. 노화의 핵심 키포인트 중에 하나로 텔로미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비만할수록 텔로미어가 유의미하게 짧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던 걸 보면
사실 비만이 이제 만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비만이다 그렇네요.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사실 비만이 이제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이 근육을 막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방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블링 좋은 소고기처럼 이 근육 안에 지방이 침착되는 건데요. 이런 마블링 가득한 근육이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요. 또 근감소증이 생깁니다. 근감소는요, 노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 또 넘어지면 또 특히 이제 골반, 골절이 일어나시면 맞아요. 또 사망에 고관절. 이르기도 하고요. 큰일 나죠. 실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근육량 또는 근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이 사망률이 낮고요. 건강 수명이 길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이 가속 노화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사님은 또 특별한 비법이 있으십니까? 날씬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잘 먹는 만큼 잘 배출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뭐 한참 된 것 같아요. 유산균을 꼭 챙겨 먹고 있고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아까 근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내 세균의 형태에 따라서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라고 하는 유산균인데 이 유산균으로서는 최초로 한국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 유산균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건 좀 깜짝 놀랐어요. 쉽지 않거든요. 네. 미국에서 열리는 건강기능 원료 대회에서 최종관리 부문 올해 원료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2020년에는 프로바이오틱스상을 받기도 한 유산균입니다. 다이어트 유산균. 사실 비에날 17 저도 지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이미 먹고 있고요. 내 건강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로 이 브리스톨 똥 차트라는 게 있어요. 똥 차트. 이제 대변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딱 모양이 1번부터 7번 모양이 있는데 4번 모양이 제일 좋아요. 바나나 보통 같은. 그렇죠. 황금 바나나 모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에날 17 꾸준히 먹었더니 4번이 하나 나온다. 황금 바나나. 네, 4번 병. 이렇게 대놓고서 똥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이 참.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기 나면 모든 건강의 촉도를 사실 기저귀 딱 봤을 때 그렇죠. 그걸 보고 맞아요. 엄마들의 희비가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쵸. 우리 뱃속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변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건 이런 것들, 내 맞아요. 장내 미생물. 그렇죠. 결국은 요즘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비에날 17을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저 이 원료만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비에날 17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런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지방은 주로 이제 백색 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 많을수록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갈색 지방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 몸에 백색 지방이 많아져서 점점 맞아. 살이 찌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살이 빠지려면 결국 백색 지방의 크기는 줄여주고 갈색 지방은 늘려야 되는데 비에날 17이 이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야.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 쥐에게 무려 10주간 비에날 17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약 35%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우와. 신기하다. 네, 왜냐하면 그 갈색 지방이 열 발생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참고로 이런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사는